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권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건설 경기가 워낙 이제 많이 어려워져서 청약 시장도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로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잘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동안 이제 청약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청약 당첨을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 세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파트 분양권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이제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잘못 알고 있다가 안일하게 있다가는 이제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 단계에서 고려해야 되는 세금인 취득세를 이제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보통 이제 세대주 명의로 청약을 넣기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가 당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은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단독 명의보다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단독 명의가 아니라 공동 명의로 명의 변경하는 시점은 과연 언제가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의 변경은 준공되기 이전에 잔금 납부하기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당첨 후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분양권을 전매하신다면 전매 계약을 하는 단계에 공동 명의로 하시면 더욱 좋겠죠. 준공 이후에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준공 시점에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준공 이후에 남편 혹은 아내에게 명의 변경을 하는 시점에 취득세를 또 내야 돼요. 굳이 취득세를 두 번이나 납부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이제 단독 명의인 상태로 계약을 했다가 이제 분양권과 관련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납입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50%에 해당하는 지분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만약에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 중에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남편 혹은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서 약 10억 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5억을 증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보통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증여가액은 더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증여세 납부 금액도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되도록 이제 계약금을 납입하기 전에 공동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해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를 해도 공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기존에 증여를 한 금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들을 합산해서 6억이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증여한 금액이 있어서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분양 사무실마다 이 명의를 변경해주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구비 서류와 이제 일정 등에 대해서는 미리 챙겨 두셔야 되겠고요.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미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일부가 납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대출 조건은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출 조건을 변경했다가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을 통해서 분양대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변경을 해도 이제 기존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가 변동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녀 양육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 동거봉양을 위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다가 자녀가 분양권에 당첨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세대 기준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8%에서 12%로 이제 중과가 될 수가 있는데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를 들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이제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잘못하면 세대 기준으로 세 번째 주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완공되기 이전에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세대는 주택 취득일, 즉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준공되기 이전에 세대 분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준공 이전에 세대 분리를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대 분리를 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늦어도 준공 이후 60일 이내 신축주택으로
신규주택으로 주소 이전을 통해서 분리를 해야 되겠죠? 만약 준공일 현재 부모가 65세 이상이라면 동거봉양을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를 각각 독립세대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기존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양권을 통해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취득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이제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원칙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주택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규주택 완공 후에 3년 이내에 종전주택 혹은 신규주택 둘 중에 하나를 양도하게 되면 신규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양도세와 다른데요. 양도세와 다른 점은 양도세는 무조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취득세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기존에 주택분양권을 한 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취득한 거죠. 이 경우에도 주택분양권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나 이제 신규주택 둘 중에 하나를 양도하게 되면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됐을 때 중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분양권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청약만 당첨되면 그 이후에 고민하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있다가 취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분양권도 줍줍하시고 당첨도 되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전세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